그 여자, 남자 손님이랑 밤마다 같이 나간다더라. 그 한마디가 내 귀에 꽂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모텔 직원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저는 66살 소형 모텔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닦고 쓸고 정리하는 단조로운 삶이었죠. 하지만 그 지루한 일상에 작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퇴근길에 들르는 작은 수제 맥주집. 그곳 여사장님은 59세, 항상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가게를 지키고 계셨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죠.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텔 직원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여인. 그녀의 삶에 대해 알 권리도 판단할 자격도 없는데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10년 동안 혼자였으니까요. 아니면 그저 그녀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제가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수제 맥주집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한마디의 말, 작은 결정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노년의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밤 퇴근 후 저는 그 작은 수제 맥주집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혼자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제 하루의 작은 위안이었죠. 그녀는 항상 말없이 맥주와 소박한 안주를 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런 인사말만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저는 그녀의 작은 움직임, 미소, 말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TV를 볼 때도 늘 옆자리는 비어 있죠. 가끔은 허공에 대고 말을 걸다가 스스로 웃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 들어서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라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나 봅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맥주 한 잔을 들고 제 옆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간 청소가 힘드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쑥스러운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에 관한 이야기, 동네 소식, 요즘 맛있는 음식.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제게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잔을 매만지는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으로 보였어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헤어질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꼭 올게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고 저는 매일 밤 그녀를 만나는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나는 외로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숙 씨, 저보다 7살 어린 59세였죠.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종종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오갔고 분위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모텔 직원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요즘 밤늦게까지 손님이랑 나가시는 모습 봤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거든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아니,
그냥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궁금해서 제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질투? 걱정? 아니면 그저 헛된 호기심?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돌아갔고 그날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실수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커다란 벽을 세웠다는 걸 깨달았죠. 소문을 믿고 확인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과할 기회는 있을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입에서 나왔고 내 실수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2주가 지나도 가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과하기 위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근처 빌라에 산다고만 들었을 뿐이에요. 먼저 가게 주변의 빌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이곳저곳 기웃거리니 수상하게 보였을 테지만 그런 시선도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여러 날 동안의 수소문 끝에 저는 동네 슈퍼 사장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미숙 씨요? 저기 푸른 빌라 302호에 살아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가게도 못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몸이 아픈데 제가 상처까지 줬다니? 하지만 이제라도 찾아가 사과해야 했습니다. 푸른 빌라 302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배를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맥주집에 가끔 오는 손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긴 침묵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책상 위에는 진통제와 허리보호대가 보였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피아노 악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삶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미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한 말,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말이 상처였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예민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렸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동네 음악학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가르치고 가끔은 작은 공연에도 참여했죠. 그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항상 회식이 있었어요. 처음엔 안 가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계속 권하셔서 몇 번 따라간 게 전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몇 번의 회식 자리가 소문이 되었고 음악학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밤에 남자들과 어울리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퍼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학원을 떠났고 결국 일자리도 잃었어요. 그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고 우울증도 찾아왔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엄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상처받았고 결국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몇 년째 서로 소식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항상 조심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와서 조용히 맥주집을 열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부끄러움과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소문으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니?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소문을 믿고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맥주집을 며칠째 열지 않으셨어요? 디스크가 심해져서요. 이런 날이 종종 있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당분간 쉬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제가 당신 편이 되어 드릴게요. 혼자 아프지 마세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위로와 이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그녀가 소문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녀는 그런 시선을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미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허리가 아픈 그녀를 대신해 장을 보고 약을 타오고 집안일을 도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답이요?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10년 동안 혼자였으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녀의 건강이 많이 나아졌고 맥주집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는 단순한 가게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토스트기 하나를 사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침마다 토스트를 구워드릴게요. 아침밥은 꼭 챙겨 드셔야죠. 그녀는 웃으며 낡은 기타를 꺼냈습니다. 저는 노래로 보답할게요. 이제 허리도 좀 나아졌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살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 나이에 누구 눈치를 봐야 할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것, 밤에 같은 집에서 잠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했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은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조각을 이해했고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되어갔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행복은 없는 법이죠. 어느 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맥주집 아줌마랑 같이 산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겠죠? 그래, 그렇다. 미숙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셨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소문? 내가 남의 소문을 믿니? 내 엄마 떠난 지 10년이 됐다. 내가 혼자 살아야만 하냐?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요. 체면? 체면이 뭐가 중요하니? 내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결국 아들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그 여자예요, 저예요. 선택하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말없이 차를 내왔습니다. 아들이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보고 선택하래? 당신이냐, 아들이냐? 그녀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러날게요. 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아니요. 내가 선택할 건 없어요. 당신은 내 사랑이고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둘 다 내 삶의 일부분이죠. 아들이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 행복한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심은 내 편이었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진실과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아들과의 갈등 이후 동네에서의 시선도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 술집 여자랑 늙은 남자가 산대. 자식도 있는 사람이 체면이 없지. 돈 때문에 꼬신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어올 때마다 미숙 씨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외출도 꺼리게 되었고 맥주집도 일찍 닫게 되었죠. 이렇게 살면 당신까지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잠시 떠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미숙 씨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 그들이 우리 밥 먹여주나요? 우리 행복을 만들어주나요? 저는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삶이 우리 둘이 행복한 유일한 길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웃음, 당신의 모든 것.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맥주집을 평소보다 늦게까지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려도 이상한 눈으로 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함께 있었고 서로에게 웃음 지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노인의 결정을. 하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새로운 시작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만의 새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이사를 가요. 여기서 멀리. 어느 날 아침 저는 미숙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속초 어때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당신이 항상 바다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미숙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가게는? 가게는 정리하면 돼요. 우리 둘 먹고 살 정도는 제 퇴직금으로 충분해요. 작은 집 하나 전세 내고 남은 돈으로 조금씩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계획은 빠르게 실행되었습니다. 맥주집은 팔고 필요한 집만 챙겨 속초로 향했죠. 정말 운이 좋게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새 집에 들어서자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함께 사는 노부부였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우리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미숙 씨는 마을회관에서 기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기타 코드를 가르쳐주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저도 가끔 모텔이나 펜션에서 간단한 청소 일을 도왔습니다.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움직이는 게 좋아서였죠.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바다를 걸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작은 존재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민트. 향기로운 허브들이 우리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가끔은 후회되지 않으세요? 가게도 정리하고 아들과도. 어느 날 미숙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 번도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우리가 떠난 건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불안에 떨지만 우리는 앞만 보며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속초에서의 삶 1년이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미숙 씨의 웃음소리는 더 자주 들렸고 저의 주름도 깊어졌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 제 이름으로 된 초대장이 맞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준 걸까요? 하지만 초대장을 자세히 보니 그곳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이름은 없었어요. 이번 주말에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아들 결혼식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정장은 어떤 걸 입을지 같이 골라볼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름은 초대장에 없어요. 미숙 씨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 결혼식 꼭 다녀오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 축하한다, 아들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잠시 침묵 후 저는 말했습니다. 미숙 씨도 함께 가도 될까? 전화선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미 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했지. 그런데 내 생각은 여전해. 그녀는 내 삶의 동반자야. 아버지, 이건 제 결혼식이에요. 가족들도 다 오시고. 바로 그 말이야. 가족. 미숙 씨는 이제 내 가족이야. 결국 그날의 전화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속초에 남아 미숙 씨와 함께 바다를 걸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 결혼식인데. 미숙 씨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당신 옆이에요. 언젠가 아들이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죠.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치 우리만의 작은 축하 파티처럼요.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서로의 건강과 아들의 행복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용기 내길 잘했어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계속 어둡고 외로웠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에요.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냈던 용기,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행복.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늦은 사랑엔 후회가 없습니다. 용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는 소문이었지만 나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하는 건 젊을 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가져다 준 행복은 그 어떤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